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데이터 특집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작하기 앞서 클라우드가 데이터 세상을 어떻게 혁신하는가 라는 주제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에 대한 4가지 기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수석 테크 에벤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개발자분들에게 클라우드를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이어서 진행되는 세부 세션에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아마 회사에서 데이터를 취급하시거나 분석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고 클라우드 덕분에 이를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들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 용량과 처리 속도가 상당히 부족했었죠. 덕분에 최근 데이터 관련 신종 직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는 개발자분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사내외 데이터베이스와 로그 및 개체 파일을 저장하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잘 정제해서 분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 데이터를 현업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잘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도 있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훈련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예측 및 통찰력을 전달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있죠. 아마 각자 원하시는 또 공부하시려고 하는 주제들이 다양하실 겁니다. 아마 이들 AWS에는 매우 다양한 기능의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업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이동부터 전처리 등의 프로세싱, 데이터 레이크 구축, 이후에는 이제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 기업이 원하는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 빌딩 블록들입니다. 사실 이들 서비스 속속이 모두 다 아는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각 분야별 데이터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 알아두시면 꼭 좋은 사항만 찝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한 공부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이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은 이 목적 기반의 도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스톱 분석 도구들을 많이 원했는데 요즘과 같은 데이터 폭증 시대에는 이 다양한 요구에 맞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적에 따른 데이터 저장 또는 분석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요구사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직접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리케이션만 보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요구사항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민첩한 개발 및 배포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대세가 되었는데요. 이 각 기능 요구에 따라서 이 잘게 서비스를 분리해 가지고 API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덕분에 기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관계형 DB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자유롭게 AWS에서 제공하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DB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RDB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존 RDS 그리고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밸류 DB에는 이제 다이나모 DB, 그리고 문서 형식의 DB에는 다큐멘트 DB, 그리고 이제 캐시를 위해서 인메모리를 쓰려고 할 때는 레디스나 멤캐시를 위한 엘라스틱 캐시,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는 이제 넵튠이라고 하는 DB 서비스가 있고요. C계열 DB를 쓸 때는 타임스트림, 또 이제 변경 기록이 필요한 이제 원장을 다룰 때는 블록체인 수준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QLDB, 그리고 이제 칼럼형, 키스페이스 이런 다양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주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이들 서비스 중에는 일부 서비스는 이제 서버 관리 부담이 전혀 없는 서버리스 데이터 서비스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자동차를 이제 사고 파는데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되는 데이터는 이제 이 자동차 이력 관리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카탈로그는 이제 차마다 옵션하고 사양이 다 다르니까 몽고DB 호환하는 데크맛DB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모델별로 매매나 가격 추이를 이제 실시간으로 제공하려면 이 시계열 DB인 타임스트림 같은 DB를 써서 저장 및 조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출고부터 현재까지 이제 매매, 보험 이력 같은 걸 관리하려면 블록체인 수준의 원장 관리를 해주는 이제 QLDB를 쓰면 좋겠고요. 또 요구사항을 이제 처리하는 이 컨테이너 기반의 앱들이 이제 뭐 효율성 높은 DB를 사용해야 이 최적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이들 DB 서비스는 이제 관리 부담이 적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에서 이제 손쉽게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하나의 어떤 그 서비스 요구사항에도 이렇게 다양한 DB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클라우드 기반의 강계형 DB 서비스니까요. 이 오로라는 이제 MySQL이나 PostgreSQL을 이제 클라우드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기존 RDS보다는 이제 3배 또는 이제 5배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6개의 복사본을 이제 아마존 S3 스토리지에 지속적으로 백업을 하는 이제 분산 DB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또 사설망 구성이나 이제 암호화를 통해서 보안도 우수합니다. 이 무엇보다 이제 DB 서버 패치, 뭐 백업과 같은 이제 운영 작업을 완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이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죠. 자,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 덕분에 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AWS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AWS에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타겟 DB를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스키마 분석, 변환 및 그리고 최소한의 가동 중단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뭐 오라클에서 오라클로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하고요. 이 동적 마이그레이션뿐만 아니라 오라클 또는 MS SQL 서버에서 아마존 오로라의 이런 이종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마이그레이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총 35만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했고요. 매년 이 이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엑스퍼디아, 뭐 다우존스, 버라이어전 같은 기업들도 이미 많은 고객 이전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오라클 DB나 SQL 서버 같은 상용 시스템에서 이 오픈 소스로 전환해 가지고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삼성 어카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11억 명의 사용자를 오라클 DB에서 아마존 오로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 갤럭시를 쓰면 기본적으로 이 로그인하는 이제 회원 시스템이거든요. 이 18개월 만에 이 4TB에 있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또 거의 3,000개의 쿼리를 변환을 했습니다. 상용 DB 성능의 이제 오로라 포스트그리 SQL을 이전을 성공을 해가지고 이 대규모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유연한 아키텍처 구성이 가능해졌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면서 기존 오라클 기반 레거시 시스템의 제한사항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오라클만큼 또 하나 병목을 주는 레가시 DB가 바로 SQL 서버입니다. 과거에 SQL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이 레가시 시스템은 이제 손쉽게 클라우드로 옮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오로라가 MS SQL 서버용으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의 이 쿼리로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바벨 PC라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이 바벨 PC를 사용을 하면 현재 SQL 서버에서 실행 중인 이 애플리케이션을 코드 변경 없이 오로라 포스트그리 SQL로 직접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SQL 서버 와이어 프로토콜이라든지 TSQ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전환을 하거나 뭐 모든 애플리케이션 쿼리를 다시 쓰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 서비스 병렬 운영도 가능하고요.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이전이 완료되면 이제 해당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하고 필요 없는 라이센스 비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이 수개월이 걸리던 작업을 빠르게 완료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선택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바벨 PC를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내에 이제 정식 오픈할 예정이니까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목적에 맞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하면 대부분 이제 하둡을 떠올리실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스파기 하둡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벌써 10여 년 전인 이제 2009년도에 출시한 완전 관리용 하둡 분석 서비스인 아마존 EMR이 있습니다.
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샤드 기반의 아마존 키네시스와 이 아마존 카프카를 관리용으로 제공해주는 파티션 기반의 아마존 MSK가 있습니다. 키네시스는 이제 데이터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비디오 스트리밍, 또 S3의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는 파이어호스, 그리고 SQL문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아날리틱스 서비스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검색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ELK 스택을 관리용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아마존 일렉스서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이 오픈 디스트로포 일렉스서치라고 하는 자체 오픈소스 배포판을 만들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아마존 E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 오픈서치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꾸고 또 서비스 이름도 이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 아마존 ES 서비스를 쓰는 기존 사용자들도 큰 변화 없이 기존의 ELK 스택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아테나는 이제 표준 SQL을 사용해서 S3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대화형 쿼리 서비스인데요.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복잡한 ETL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 결과가 이제 몇 초 내에 이렇게 서비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SQL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S3에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빠르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웨어 서비스는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각화 도구인 아마존 킥사이트, 또 데이터 정제를 자동화로 할 수 있는 AWS 글루 같은 것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 이제 서비스는 자세한 것은 이제 뒤에 조금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중에서도 일부 서비스는 서버 관리 부담이 전혀 없는 서버리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 분석 도구들은 다양한 분석 요구사항에 맞게끔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로그 파일, 객체 데이터들은 이제 AWS DMS나 데이터 파이프라인, 뭐 스노우볼 같은 데이터 이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아마존 S3 저장소나 RDS 같은 DB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 원본 데이터를 이제 AWS 글루나 EMR을 통해서 가공해서 정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제된 데이터는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 하우스나 이제 아테나 서버리스 지류 도구로 이제 바로 조회를 가능하고 원한다면 이제 킥사이트 같은 시각화 도구로 연동을 할 수가 있죠. 또 센서 데이터라든지 이제 모바일 고객 클릭 데이터 같은 이런 실시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로 이제 아마존 S3에 바로 적재한 뒤에 기존 분석 플로우를 따라갈 수도 있고요. 원한다면은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 정제한 후에 일렉스서치 같은 서비스를 통해 키바나 같은 시각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바로 아마존 EMR입니다. 이제 아마존 EMR은 뭐 스팍, 하이브, 프레스토, HBase 같은 최신 오픈소스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EMR은 이제 S3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 실행이 되고요. 또 해당 데이터를 뭐 이동하거나 데이터를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MR을 사용하면 이 클러스터를 쉽게 만들고 대용량 컴퓨팅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MR은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크기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이 사용한 만큼만 또 비용을 지불하죠. 또 S3의 동일한 데이터의 여러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EMR은 이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S3의 계층형 스토리지를 활용하고요. 컴퓨팅의 경우에는 EC2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온디맨드 인스턴스 사용 비율을 최대 80%까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선된 사항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이제 아마존 EMR은 스팍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가장 빠른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아파치 스팍보다 1.7배 정도 빠르고요. 사실 이제 EMR은 스팍2보다 이제 3배 정도 빠르고 스팍3보다는 2배 정도 빨라요. 그래서 이제 스팍3의 이제 가장 큰 초점이 이제 성능 향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아마존 EMR은 이제 AWS가 선보인 ARM 기반의 그래피톤2 인스턴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워크로드에 대해서 최고의 가격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EC2의 M6G 인스턴스는 64비트 ARM 기반의 네오버스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 25% 이상의 이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아마존 EMR은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이제 아마존 EKS의 컨테이너 기반 작업을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 가용 영역에서 실행 중인 이제 아마존 EKS 클러스터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및 기타 쿠버네티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분석 워크로드를 이제 통합해서 리소스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이제 인프라 관리를 단순화해가지고 단일 도구 세트를 사용해서 인프라를 중앙에서 모니터링 또는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EMR 스튜디오는 데이터 과학자와 데이터 엔지니어가 코드를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싱글 사인온이나 GT4 노트북, 그리고 자동화된 인프라 프로비저닝 기능, 작업 진단 기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완전 관리형 개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내에서 유연한 데이터 이동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볼륨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때로는 이제 엑사바이트급으로 폭발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기존의 온프라미스 데이터 분석 접근 방법은 이러한 데이터 볼륨이 이제 충분히 확장되지 않고 비싸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내로 이동을 하면 데이터 레이크와 목적에 따른 데이터 저장소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각 기업이 소유한 온프라미스 환경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지만 부서별로, 업무별로, 또 환경별로 데이터 교환이나 통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데이터 사일로라고 하고요. 데이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데이터 소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단일 데이터 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대두되었는데요. 하나는 바로 데이터 레이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레이크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는 기존 데이터 사일로를 없애가지고 하나의 저장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 레이크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레이크와 특수 목적 데이터 저장소 간의 데이터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 방식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 세션에서 계속 언급이 될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크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정형 혹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상관없이 어떤 규모에서도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한 단일 저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엠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대단히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게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WS에는 거의 만능의 무제한 저장소인 아마존 S3가 있기 때문이죠. 탁월한 내구성, 또 가용성,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최고의 보안, 규정, 준수, 감사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최저 비용으로 가장 빠른 성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 S3 API는 거의 산업 표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에 좋고요. 대다수 AWS 파트너 도구하고도 잘 통합되고 있습니다. 단일 AWS 리전 내에 이제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에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스토리지 클래스와 관계없이 모든 저장 리전 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복제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99.99999 이렇게 해서 11개의 11.9 내구성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데이터 보관 및 백업도 가능합니다. 사실 말이 더 필요가 없죠.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대역폭하고 전송 속도가 물리적인 한계에 있기 때문에 중단 현상이 있거나 또 높은 비용, 또 시간 소요 이런 것들을 들게 되는데요. 데이터 전송을 쉽게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AWS에서 여러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AWS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AWS로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해서 고객의 네트워크와 AWS 사이의 전용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 위한 AWS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전용선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페타바이트나 헥사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옮기려면 이제 물리적 기기를 통해서 마치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이제 택배를 보내가지고 이동하듯이 제공해드리는 AWS 스노우모빌 같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체 구축 응용 프로그램에서 바로 AWS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같은 것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사물 인터넷 기기 등에서
새로운 소스로부터 생성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 아마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 AWS IoT 코어 같은 것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계층으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가 저장하는 티어 1 계층에는 이제 원본 데이터 그대로 수집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죠. 데이터 보관의 속성상 계속해서 쌓이고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S3의 라이프 사이클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시일이 지난 데이터는 좀 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스토리지 클래스로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어 1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결과물은 이제 티어 2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분산 처리 환경에서 빠른 분석을 위해서 파켓이라든지 ORC 같은 컬럼 기반 데이터용으로 바꾼다든지 S3에서 입출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파티션을 유지 관리한다든지 또 분석을 위한 데이터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티어 3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계층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도메인 레벨로 데이터 마트를 분리하는 요건에 있는 경우에 논리적으로 두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그 분석이 아니라 기계학습이라든지 AI에 활용할 데이터 등 티어 2에 두기에는 모호한 성격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여기에 두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흔히 ETL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추출, 변환 및 로딩 작업입니다. AWS 글루는 이제 다양한 AWS 서비스에 통합된 서버리스 ETL 도구인데요. 아마존 오로라, RDS 엔진, 레드시프트,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론 EC2에서 실행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WS 글루는 서버리스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비저닝을 하거나 관리할 인프라가 없고요. 또 완전 관리형 확장 기능으로 이제 스파크 환경에서 ETL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에 실행되는 동안에 리소스에 대한 비용은 이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게 됩니다. AWS 글루는 이제 ETL 작업을 구축,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이제 자동화해 주고 있고요. 또 데이터 원본을 크롤링하고 이제 카탈로그 기반의 데이터 형식을 식별해서 자동 스키마 변환 같은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AWS 글루는 이제 데이터 변환 및 로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코드 역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AWS 글루에도 좀 더 쉽게 데이터 정제 및 변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통합 개발 환경, 즉 이제 IDE 도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글루 스튜디오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ETL 작업을 시각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수천 개의 작업을 하나의 화면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코드 스니펫을 통해서 이제 고급 변환 기능도 수행이 가능하고요. 또 글루 데이터 블루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정리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고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정리 정교화할 수가 있습니다. 250개가 넘는 이제 기본 변환 기능이 있고요. 이제 클릭 몇 번만으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거나 또는 이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패턴을 만들어서 이상 탐지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좀 더 확실히 감이 오실 건데요. 왼쪽의 글루 스튜디오는 이제 이렇게 시각적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소스와 출력 타겟을 지정하고 변환 방법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셋업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의 글루 데이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작업 실행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ETL 실행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작업이 의도한 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속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데이터 품질, 유효성 같은 것을 이제 자동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 구축은 이제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닷컴의 경우에는 50PB의 60만 개 오라클 DB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AWS 이전 완료를 했고요. 이 게임 업체인 에픽게임은 1억 2천만 명이 넘는 게임 사용자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이제 광고 영업을 만든 100TB급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수백 명의 내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국내 패션 스타트업인 지그재그는 월간 250만이 넘는 사용자의 일간 수십 기가바이트 로그를 적재해서 개인화 추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인 데이터 운영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이 레이크하우스 같은 통합적인 데이터 뷰를 원한다면 더욱 그렇죠. 데이터 레이크 운영 시 고객의 애로점을 물어본 결과도 이 데이터 준비 작업에 80%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준비 작업에는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로딩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거, 또 파티션 설정하는 거, 또 암호라든지 키 관리하는 거, 또 변환 작업들, 운영 모니터링, 데이터 재구성, 이런 다양한 작업들, 그리고 중복 데이터 제거 작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이런 이제 중복 작업 없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데이터 레이크로 구축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하는 작업은 데이터 원본,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할 수 있는 보안 정책 같은 걸 정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레이크 포메이션이 데이터베이스와 객체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카탈로그화를 한 다음에 S3 데이터 레이크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이제 사용자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 세트 및 적절한 사용 방법을 설명한 중앙 집중식 데이터 카탈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드시프트라든지 아테나라든지 EMR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AWS 글루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글루에 있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ETL 작업이 수행이 가능하고요. 브루프린트, 데이터 임포트를 통해서 ETL 작업, 메타데이터, 파티션 관리 이런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계학습 기반의 이제 변환을 통해서 고유한 데이터 변환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레코드 중복 제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또 데이터 카탈로그를 정의해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또 카탈로그에 있는 그 데이터 테이블 열을 설정하고 세분화하고 하는 이제 권한 같은 것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이 데이터 레이크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이제 레이크하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크하우스란 데이터 레이크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단순히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특수 목적 저장소를 통합해서 이제 손쉽게 데이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AWS 기반 레이크하우스 역시 아마존 S3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랫동안 S3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해왔고요. 대화형 쿼리 서비스인 이제 아테나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 그리고 데이터 변환을 위해서 이제 레이크 포메이션과 글루를 쓸 수가 있죠. 또 데이터 레이크 외에도 고객은 EMR, 오픈서치 서비스 그리고 레드시프트 같은 이제 특수 제작된 데이터베이스 분석 서비스를 함께 사용해서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고요. 이 확장 가능한 레이크하우스 구축의 중심에는 이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이제 2012년에 출시를 했고요. 레가시 온프라미스 DW 솔루션의 10분의 1 비용으로 제공하는 이제 최초의 클라우드 데이터웨어스 서비스였습니다. AWS는 이제 스택 전체에서 유일하게 클라우드 DW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의 중심 서비스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면요, AWS 상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하고 긴밀하게 협업이 가능하고요. 또 높은 확장성하고 고도 성능의 이제 DW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클라우드 DW보다 이제 3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비용도 이제 아주 예측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라우드 DW보다 최소 50% 이상 저렴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한 3가지 부분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AWS 서비스 통합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 내보내기 기능, 뭐 데이터 공유 기능, 레드시프트 ML 기능들이 추가를 했고요. 성능 향상 및 확장성 측면에서 동시성 확장, 뭐 자동 성능 튜닝 같은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레드시프트 전용 RA3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이용하면 이 스토리지 및 컴퓨팅을 개별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마치 이제 아마존 오로라처럼 이제 스토리지하고 그다음에 컴퓨팅을 나눠가지고 확장이 가능하고, 또 커리 속도를 이제 최대 10배까지 향상시키는 새로운 하드웨어 가속 캐시 이제 아쿠아 같은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레드시프트 세션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기계학습 능력을 확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발자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들, 그리고 일반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쓰시는 분들한테도 기계학습 능력을 통해서 AI 기반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계학습 기능을 한번 적용해 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 우리가 적용할 기계학습 모델을 선택을 해서 훈련을 해주는 작업을 먼저 해준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거를 또 DB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DB에서 데이터를 읽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개발자가 만들고, 또 기계학습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 형식도 만들어서 API 콜을 해가지고 추론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출력 형식으로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서 결과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실은 기계학습 관련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같이 또 협업을 해야 되고 반복 작업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앱 개발자들이 단순하게 SQL 쿼리만 던지면 애플리케이션에 기계학습 기능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아마존 오로라 ML이라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머신러닝 기능을 얻기 위해서 SQL문에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감성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아마존 컴프레hen드라고 하는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API 콜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실렉트문을 통해 가지고 댓글이 실제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SQL문만 던지면 오로라에서 자동으로 컴프레hen드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데이터 결과를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아마존 아테나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있었죠. 이 서버리스로 아마존 S3에 있는 파일들을 바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쿼리를 통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호출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판매 예측이라든지 사기 탐지라든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호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함수는 SQL문을 던져가지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저희 기계학습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만든 서비스 중에 아마존 넵튠 ML,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프DB를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죠. 여기에 기계학습 기능을 탑재해서 세이지메이커나 딥그래프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기존 방식보다 50% 이상 정확도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넵튠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손쉽게 GraphQL을 던져서 바로 기계학습 기반의 데이터 추론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마존 레드시프트 ML이라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표준 SQL을 사용해서 레드시프트 데이터에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킥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가 있습니다. 시각화 도구가 있어요. 데이터를 소싱을 해가지고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BI 도구인데, 여기에도 이제 저희가 아마존 킥사이트 Q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거든요. 이 아마존 킥사이트 Q는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킥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를 뽑아가지고 원하는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검색창에다가 간단한 문구로 자연어로 뭐 이렇게 입력만 하면 거기에 데이터를 바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뭐냐라고 하면 화면에 그래프를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킥사이트 Q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내 데이터 분석팀은 굉장히 많은 요청을 받아요. 뭐 이런 메일을 주고받으면 뭐 빨리빨리 뭔가 데이터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럴 때 이렇게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 킥사이트에서 작년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많이 팔리는 데이터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간단하게 자연어로 검색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래프로 이렇게 바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뉴욕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에서 많이 팔렸던 물건하고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의 어떤 부분에 매출 차이가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아까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었죠. 가장 많이 팔린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여주는 모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바 형태로 결과를 봐서 한번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딱 쉽게 게이밍 관련한 물건이 좀 많이 안 팔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앱 개발자라든지 데이터 분석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BI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학습 기능뿐만 아니라 간단한 API 콜을 통해서 손쉽게 우리가 AI ML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활용에 대한 4가지 기술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목적 기반 데이터 저장 분석 도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는 거, 그리고 유연한 데이터 이동성을 제공해서 데이터 사일로를 벗어나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 그리고 통합 데이터 가버넌스를 통해서 레이크 포메이션 같은 걸 통하면 데이터 레이크도 쉽게 만들고, 또 레드시프트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레이크하우스 같은 기능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분석 도구에 기계학습 기능을 이제 탑재하고 있는 것도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는 2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전, 오후 같은 세션이 2번 진행되니까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트랙 1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주제로 이제 업무 목적에 맞는 NoSQL DB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RDB 서비스인 오로라 집중 분석, 노시컬 서비스인 다이나모 DB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기존 오라클 DB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세션도 추천해 드립니다. 트랙 2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기계학습 기법을 소개하는 세션이고요. 데이터 분석을 비즈니스에 도입하기 위한 실적인 조언과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크하우스와 이를 위한 레드시프트 주요 기능들, 또 기계학습 연관 기능들,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 세션이 앞으로 세부 세션에서 나오는 주제를 이해하시는 데 이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려고 하면 이 리소스 허브에 방문하시면 기술 백서, 활용 사례, 아키텍처 사례 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 앞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AWS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분석에 관련한 공인 인증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요. 또 공부에 필요하신 램프업 가이드를 활용하시면 전체적인 학습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 좀 더 좋은 세션을 만들 수 있도록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고요. 남은 세션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AWS 행사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